안녕하세요. 문학 덕후의 놀이터이자 연구소인 문덕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두 번째, 나에서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. 네, 되게 유명한데 유명하지만 또 그만큼 오명이 높다고도 할 수 있는 캐릭터죠. 그렇죠. 많은 오해와 뭐랄까 세간의 관심과 미움과 영광과 그 모든 것을 가진 욕심쟁이 우후후. 지난 시간에 이제 김명순을 봤어요. 네. 김명순은 좀 여성 캐릭터가, 김명순이 그려낸 여성 캐릭터가 좀 극아이였다면, 그렇죠. MBTI로 따졌을 때 극아이였다면,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나혜석의 캐릭터는 좀 다르죠. 그렇죠.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른가요? 극이죠, 뭐. 극까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는 확실하다. 네네.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한 자신이 그 영향을 받아오고 이런 거에서 뭔가 조금 삶의 목적과 보람을 느끼는 그런 좀 에너지가 확실히 김명순과는 구별되는 특징들을 우리 나혜석의 작품들을 통해서는 볼 수 있었다라고 그렇죠.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좀 김명순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대부분은 뭔가 이렇게 갇혀있는 근데 바깥에서 누가 나를 가두는 것도 문제지만 스스로를 이제 가두려고 하는 그런 좀 부분들이 있었는데 나혜석의 텍스트로 넘어가면 좀 뭔가 기운이 있다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죠. 그래서 어떤 좀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는 부분이 그 동시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인 것 같아요. 네. 김명수는 되게 방어적이고, 좀 뭔가 세상이 나를 공격할 것 같고, 그래서 나는 좀 스스로를 보전하기 위해서 나를 좀 방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, 나혜석은 되게 자신만만하게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욕망들을 그대로 그렇죠. 솔직하게 들여보이는 게 굉장히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. 그렇죠. 아무래도 약간 입장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출신 배경, 이런 것도 있고요. 가정 환경. 네. 계급적 조건. 그 어떤 그 브루디웨의 용어를 빌리자면 모든 어떤 상징 자본을 다 갖고 있는 집안의 굉장히 당당한 똑똑한 딸로서 그 나혜석이 갖고 있었던 자신감 이게 어떤 좀 이 사람이 자기 텍스트에 끌어오는 어떤 여성 인물들이 가진 어떤 힘이나 아니면 어떤 좀 자신감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럼 그런 걸 되게 잘 보여주는 첫 번째 작품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? 네, 그게 바로 그 경희죠. 근데 경희는 지금 우리가 요 2권으로 넘어왔습니다. 그죠? 2권으로 넘어왔죠. 경희는 1권에 있죠? 그렇죠. 경희는 1권에 있습니다. 나혜석, 김일엽이 지금 1, 2권에 걸쳐서 나오고 있죠. 네. 어쨌든 경희는 그 1편에 있었던 얘기 먼저 좀 하고 가죠. 나혜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경희를 잘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네, 경희 그 캐릭터를 보면 뭐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좀 산뜻하다, 기분이 좋다. 와, 기분 좋았어요? 이 어떤 우울한 텍스트들 속에서 와 이렇게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자기 주도적인 여성 인물을 보다니 하는 그런 어떤 의외감도 있고요. 네. 좀 뭐랄까 에너지를 받는 느낌? 하지만 그 안에 또 묘한 불안감도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어떤 불안감이 있었냐면 이렇게 쉴 틈 없이 부지런하게 안과 밖을 다 완벽하게 하는 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? 번아웃이 오는 나라면 처음엔 결심할 수 있어. 근데 이게 얼만큼 계속 그렇게 삶을 조직할 수 있을까? 이런 그 의심도 조금 들었었고요. 그쵸. 어떤 면에서는 되게 딱 막 시문의 상록수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박동혁이나 막 이런 사람들처럼 되게 이상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되게 계몽적인 서사로 뭐랄까요.
나와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들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, 네. 예, 그랬어요, 저는. 네. 그러면 이 경이라는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 주시면 또 어떨까요? 소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? 네. 소개는 이제 소개킴. 경희는 지난 시간에 읽어서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지만, 이제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, 이제는 쉬는 동안에 집에 있으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, 뭐, 사람들이 신여성을 두고 여러 가지 의심들을 하잖아요. 쟤네들은 너무, 이렇게, 공부만 하고, 이제는 막 집안일은 할 줄 몰라. 내지는 사치하기만 하고, 밖으로 나가 돌기만 해. 이런 식의 어떤 선입견들이 되게 강했던 시기에, 그래서 딸 자식 그렇게, 외국에 유학까지 보내는 거는 좋은 선택이 못 된다라고 주변에서 되게 걱정하고, 막 이렇게 질타하고 했던 그런 시기에, 그렇지 않은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경희라는 캐릭터를 보여줍니다. 그래서, 집에 방학 동안에 쉬러 온 동안에도 자기는 가사 일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면서 모든 일에서 배움을 찾고 모든 일에서 재미를 찾으면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집안일을 해내고 또 일하는 사람한테도 인간적 대우를 해주면서 또 그의 일을 함께 나눠주면서 일본에서 있었던 재밌는 얘기들도 사람들에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그다음에 호의와 감탄을 받는 그런 어떤 캐릭터로서의 경의를 보여주고 있어요. 근데 그런 경희에게 너 이제 공부 그만하고 이제 시집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아버지가 계시죠. 그렇죠. 예,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이제 나는 그런 식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다가 이렇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그날 밤에 경희가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하죠. 진짜 나는 이렇게 이제 신여성으로서 교육받은 주체로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과 이런 것들을 행사하면서 살고 싶고 그리고 또 그에 걸맞는 낭만적 사랑을 기반으로 한 혼인 관계들을 언젠가는 맺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근데 이런 식으로 맺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부모님을 떠나서 부모가 이제 너 이거 안 하면은 이제는 뭐 공부도 안 시켜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반협박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내가 그거 없이 잘 살 수 있을까? 그냥 입이나 닫고 그냥 꾹 참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서 사는 게 오히려 행복한 거 아닐까? 이런 식의 갈등들을 마구 하죠. 네. 그런 어떤 흔들리는 신여성의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경희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네. 그래서 경희가 보여주는 어떤 새로움은 제 생각에는 그 가사노동이라는 것을 굉장히 새롭게 의미화하려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기획 같은 게 보인달까 그런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가사노동이라는 개념을 대할 때는 되게 뭔가 피하고 싶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. 그쵸. 그리고 뭔가 쓸모없는 것 이것으로 나의 어떤 정체성을 증명할 수 없는 어떤 좀 생활에서 없으면 더 좋을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뭐 많은 여성 담론들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비슷하게 가사노동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시선이 있는데 사실 이 경희에서는 그런 가사노동에 대한 일반적인 시선 바깥의 시선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이런 가사노동을 효율화하면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다거나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뭐 아니면 이런 가사노동을 어떻게 연결해서 또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래서 아주 창의적으로 가사노동에 접근하고 기존의 어떤 재래적 방식을 개량하거나 이런 일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해내고 또 성공하고 뭐 무슨 뭐 커튼을 만들었나? 네, 수혜로 뭐 네, 수혜를 뭐 그거를 굉장히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내가지고 막 어르신이 막 인사오고 그러잖아요. 어떤 뭐랄까요. 뭔가를 획득하는 거죠.
그쵸? 사회적 그래서, 인정. 사회적 인정을 받고, 또 뭐 어떤 자본을 획득하고, 이런 일들을 주체적으로 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뭔가 아주 지금도 우리가 이 가사노동에 대한 되게 다양한 의미 부여,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나혜석 20년대에 또 이후 계속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미있었어요. 그런 부분이. 맞아요. 일단은 가사노동을 주된 어떤 소재로, 그러니까는 관심사로 보여주는 게 별로 많지 않죠, 문학사 안에서. 아주 선진적인 관점이었다.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더라도 그것은 현모양처의 어떤 미덕을 보여주는 어떤 지표 정도로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묘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, 이렇게 이 자체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관점과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어떤 관심사로서 그것들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관점은 되게 첫 시도였던 것 같아요. 네. 그 이후에도 별로 없고. 맞아요. 가사 노동과 관련해서,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가사 노동이라는 것이, 무구파에 따라서 더욱더 폄하됐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. 네.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가사 노동이라는 게 여성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내가 살기 위한 그 모든 제반의 시설들을 잘 해낼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고, 그게 여성과 남성을 떠나서. 근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폄하되어 왔던 과정에서 여성의 어떤 착취, 노동의 착취라는 것들을 은폐해왔던 역사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다만 그것을 이 노동이 우리한테 너무 부당하게 과도하게 쏠려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가사 이 노동의 의미를 다시 그치. 한번 생각해보자. 이거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쵸? 노동의 일부인데 이걸 우리가 폄하의 시선으로 볼 게 아니다. 그렇죠. 그런 면에서 좀 새로운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 관점을 보여주는 거의 최초의 텍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또 다른 면에서는 이 경희 같은 그래서 나혜석이 생각하는 되게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이 나와 있죠. 네. 나혜석이 이렇게 살았을까? 살았을 수 있죠. 네. 저기 보면 이용 고백장에 보면 나오잖아요. 자기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면은 또 이 가사노동을 등한시할 수가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진짜 하루에도 몇 번의 탈바꿈을 하면서 살아야 했었다라는 고백들이 나오잖아요. 근데 또 하나의 어떤 거는 그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그게 걱정인 거지. 그래서 신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자기 일을 해 나갈 때에도 가사도 잘해야 돼. 이것도 잘해야 돼. 이런 식의 어떤 슈퍼우먼 같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에서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게 참 이런 부분에서 아슬아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. 네. 저희 다 이제 가사노동과 이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제 경희의 이 좀 신선한 모습을 보면서 와 이런 뭔가 힘을 주는 캐릭터네 싶으면서도 묘한 한 구석이 이제 불안감이 있거든요. 그렇죠? 아 이거 오래 못 가는데 그렇죠? 그래서 아까 그 바깥에서 얘기하다가 이제 김예미 선생님이 얘기하신 바로는 그래서 약간 신여성이라는 포지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중의 압박을 그쵸. 잘 보여주는 캐릭터가 또 경희라고 생각한다. 맞아요. 이런 말씀하셨잖아요. 그러니까는 밖에서도 욕을 먹고 있는데 가사노동이라도 잘하는, 그러니까 웬만큼 해내지 못하면 더 욕 먹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걸 좀 넘어가 보면 이제 경희에서 또 재밌었던 거는 그래서 마지막에 남들이 정해놓은 그 순서도와 같은 그 길에서의 갈등 이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또 좀 의미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? 그러니까 삶에 정해져 있는 어떤 뭐 루틴이나 그쵸.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는 일. 당시는 또 얼마나 심했겠어요. 특히 여성들에게. 아 그거는 지금도 우리가 좀 불안을 안고 있는 일이기도 그쵸. 하고 불안을 안고 감행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감히 그 루틴 안에서 못 벗어나는 게
현대인의 삶이 아닐까 맞아요. 싶은데, 글쎄요. 그러니까 이 뭐 작품의 결말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보탤 말이 있나 싶기도 하지만 응원을 해주고 싶다.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알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작가의 삶과 이 캐릭터의 삶을 뭐 완벽하게 겹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나혜석이라는 이 근대 신여성이 그 펼쳐나가려고 했던 프로젝트가 이게 순탄한 길을 간 것만은 아니었다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경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또 대안을 제시했을지언정 그 대안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웠던 현실 안에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그 씁쓸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경이가 보여준 어떤 그 가능성 그리고 어떤 관점의 새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겠죠.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되게 나혜석이 엄청 솔직한 사람이구나. 진짜 자신감이 이런 게 자신감 아닐까? 자기의 흔들리는 모습을 좀 다 드러내 보이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다른 데서 보니까 이제는 그 나혜석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앨런 케이랑 입센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나중에 인형에 가라는 이제 그 입센의 인형의 집을 이렇게 이제 그 오마주한 어떤 그런 것도 쓴 것 같은 이제 글도 쓴 것 같은데 보면은 그 노라가 이제 현실을 자각하고 집에서 나가는 어떤 그 과정이나 또 되게 나혜석이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, 그걸 추구하지만 또 안에서 마구마구 흔들리는 그 모습들을 되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나,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지할 수 없지만, 흔들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가 그 당시 상황까지를 감안하고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, 그리고 그걸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용기 있는 일일 수 있고, 라고 하는 것들이 좀 겹쳐 보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예. 네. 그 솔직한 콘텐츠의 힘이 또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예, 이게 또 자기 서사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였죠. 네.